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경상북도 죽장면입니다. 포항시 죽장면 무학사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여기 많은 부처님이 이렇게 모셔져 있고요. 아주 아름다운 곳에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볼 것도 참 많고요. 좀 특이하게 생긴 그런 사찰입니다. 큰 물줄기에 도랑이 내려가는데요. 한쪽은 사신강가 용왕각이 있고요. 한쪽은 대웅전이 있는 큰 길을 중간으로 해서 또 큰 물줄기에 내려가면서 양쪽에 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좀 특별한 곳에서 방송을 해드립니다. 아주 기쁜 날이고요. 어젯밤에는 정말 10년문 책정이 확 내려가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파기 자판을 벌였지만 그러기 하기까지는 뭐 저희들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너무 무게감이 정치적인 무게감이 너무 크지 않나. 이미 저쪽에서는 뭡니까 80 몇 프로의 이미 대통령 뭔가 후보로 뽑힌 자를 바로 뭐가지 시기에는 좀 정치적인 부담이 있잖아. 그래도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였다. 그래도 대법원장이 80%는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20%는 국민의 손에 이제 맡겼다는 거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선거 전에 고동 부분에서 판결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또 다 기대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고동문에서 판결을 안 해주면은 이제는 국민의 손으로 던졌다. 공은 바로 국민 쪽으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국민의 손은 뭡니까? 결국 선거와 지지율이죠. 지지율을 더 올려주고 이런 유튜브를 많이 봐주고 댓글 달아주고 좋아해주고 이러면서 이쪽에 힘을 보수 우파 쪽 힘을 키워주면서 지지율을 계속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재명이가 그쪽에서도 이제 선수 교체 얘기가 나오고 결국은 지지율로 정치인들은 지지율이 깡패 아닙니까? 지지율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더욱더 우리가 단일화가 필요하고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명진 전 의원이 글을 올렸네요. 더욱더 단일화가 필요가 절박해졌습니다.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났지만 이재명은 이미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길은 딱 하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권이라는 고지를 점령해 거기서 농성전을 벌이는 겁니다. 우파에게 지금까지 전세는 사실 해보나 마나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 된 겁니다. 최선을 다하며 이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마음가짐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전술을 구사해야 합니다. 우선 국힘당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당연한 얘기죠. 당권에 욕심이 없고 당내 비토가 없는 김문수가 국힘당 후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동훈은 후보가 되면 차라리 기권한다는 사람이 많아서 안 됩니다. 그죠? 다음 반 이재명 후보 단일화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냥 지금 있는 후보 중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을 뽑는 통과 의뢰에서는 안 됩니다. 그건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양보입니다. 누가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따져보고 겨뤄보는 극적 감동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시너지 효과와 그저 아름다운 그저 어떤 이 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뭡니까 많은 축제 분위기를 콘서트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층이 아이고 잘하구나 이렇게 해서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감동을 내야 한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법적 절차는 충분히 스킵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이재명 심판입니다. 내가 미는 후보가 당선되어서 나도 한 자리 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습 보였다간 후보든 누구든 뼈도 못 줄입니다. 지금은 보니까 당선이 묻죠. 내가 무슨 한 자리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적으로 정권을 가져가고 어떤 후보들이 한덕수 후보든 김수 후보든 누가 단일화되든 아름다운 단일화하고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고 봐야 된다는 이런 어떤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아름다운 딜을 해서 성공한 예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의 그 분위기를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나중에 아름다운 딜을 했을 때 큰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 이재명 텐트 큰 텐트를 만들어서 이재명을 끌고 올 수 있다면 모두가 이제 여합 전까지는 참 어제 전까지만 해도 3시 전까지만 해도 PBS에 저지 있었는데 오늘 뭡니까 3시 이후부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뭡니까 파기 환송을 내리면서 이제 해볼 만하다는 이런 어떤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이제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입에 당기기 싫지만 이준석이도 간만에 또 맞는 얘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법원 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 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됩니다. 오늘 대법원 전인 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고권 상실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부분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판결은 사실상 최종 판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1심 판결이 뭡니까?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 징역 1년에 최소한 집행유예 2년, 안 그러면 벌금 500만 원 뭐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민주당은 대부분의 판단을 존중하여 즉각적인 후보 개최를 단행해야 합니다. 대선 후보 등록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을 강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죄 추정 원칙은 더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단순한 파기가 아니라 전인 합의체가 집정 유죄를 판단한 사안입니다. 이는 유죄 확정에 가까운 법적 판단이며 고등법원도 이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제3고의 실익이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면 다시 대부분으로 올라가더라도 이미 전원 합의체에서 판단한 사안은 재론될 수가 없다. 거기서는 이미 뭡니까? 법적인 전원 합의에서 결과가 나왔고 선고를 했기 때문에 다시 거기서 뒤집으려자는 대부분의 결과는 없다는 거죠. 그냥 오면 그냥 땅땅땅 때려서 보내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에서 얼마나 빠른 재판을 신속하게 하느냐 이게 달렸다는 거죠.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만에 이준석이가 말은 좀 바르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개똥도 약이 쓸 때가 있다더만 그죠?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김문수 이제 캠프라든가 우리 한덕수 캠프 쪽이 굉장히 이제 바빠지게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이쪽에 캠프 쪽에서도 수많은 어떤 글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김문수 장관님 또 이제는 더욱더 뭡니까 활기찬 자신감이 좀 더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의 심야 폭거로 국정이 또다시 대혼돈에 직면했습니다. 민주당이 심야 탄핵 시도로 대한민국 국정이 대대대행이라는 참담한 상황으로 추락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통상협정을 교육부 총리가 떠맡아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에 봉착했으며 그것은 뭐 최상무 이제 경제부총리를 또 탄핵을 밤사이 해버렸다는 거죠.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어들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지도 의문입니다. 민주당의 탄핵병은 치유 불가능한 불치병임을 거듭 증명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유죄 판결에 대한 화풀이로 또다시 탄핵을 꺼내 들었습니다. 벌써 31번째 탄핵 추진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과 최상목 탄핵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죠? 이자들은 그냥 보복 심리에서 벌써 이렇게 보복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뭡니까? 나중에 보복 정치 안 하겠다. 이재명이 그런 얘기하죠. 꿈에본 내 고향이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적으로 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판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보복 안 한다는 얘기는 꿈에본 내 고향이다. 그죠? 입맛 벌면 구라는 거, 입 벌구라는 겁니다. 나라의 장래보다 이재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국기문란 폭거입니다. 이번 폭거로 민주당은 집권 자격이 없음이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할 거라는 국민적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 폭거였습니다. 저 김문수가 대선에서 승리해 이재명의 집권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한덕수 총리의 어떤 그쪽 파이도 굉장히 키워져서요. 아주 크게 이렇게 또 많은 정치인이 지금 모이고 있죠. 김문수 캠프에도 많은 지금 정치인이 모이고 는 아름다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두 쪽에 뭡니까 캠프가 엄청 커진 상태에서 축제 부리를 만들어서 그 콘서트 부리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딜을 해서 아름다운 뭡니까 단일화 했을 때 그때 최고의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재명 같은 꼴을 안 보려면 지금부터가 최대 이제 관심사다. 우리가 이제는 어제 3시 전까지만 해도 패배석에 모두가 젖어 있고 설마 또 이렇게 다 장식이 돼서 설마 또 무죄 주겠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많은데 어제 3시 이후로
결국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판결로 인해서 희망이 생겼고 아직까지 사법권이 그래도 아직까지 마지막 최고의 단계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희망이 살아있다는 또 꿈을 줬다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희망의 불씨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주지는 못했지만 대법원장도 얼마나 무게 중심이 강했겠습니까? 그 무게 추가 190명 2명의 야당이 있는 저쪽에서 이미 대통령 후보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무죄를 주고 뭡니까 아니면 뭐또 파기 자판을 바로 해서 때로는 하기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건데 일단은 고등부분에 주면서 나머지는 국민에게 던졌다. 그죠? 고등부분에 50% 국민에게 50% 이제는 지지를 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재명을 보내라. 이렇게 근데 선거는 뭡니까 또박 유죄를 하는 것을 확실히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죠. 그것도 생방송으로. 그래서 파기 자판할 만큼의 효과를 줬다. 생방송이란 그만큼 뭡니까 이미 장악됐다는 거 저희들 대법원장이 모든 매스컴이 장악됐다는 걸 이미 인식하고 생방송을 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만약 판결했으면은 이런 또 KBS, MBS 여기서는 대대적으로 방송 안 해주겠죠. 그것을 위해서 생방송으로 따박따박 뭡니까 그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그죠 또 고인이 됐었지만 나머지는 뭡니까 또 국토부에서 백현동 4단계를 뭡니까 업그레이드 해준 거 이걸 그죠 이런 것을 결국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이게 전부 뭡니까 이 플랜까지 만들어서 갖고 나온 그 자체를 다 거짓말이다. 확실히 찝어줘야 돼. 고등 부분에서는 거짓말 같지만 거짓말 아니다. 이런 회계의 망측한 논리로 무죄를 줬는데 대법원장은 결국적으로 대법관 10명은 결국적으로 다 이렇게 확실한 유죄라는 것을 또박또박 국민에게 알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파기 자판은 못했지만 파기 자판 같은 효과를 줬다.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재명이 아까 방송에도 있지만 다 만약에 대통령 되면 빠져나갈 길이 또 있다는 겁니다. 대법관들 10명 어제 10대 2로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럼 10명의 전원합의체에서 동의했는 10명을 뭡니까 유죄를 준 그 사람을 다 탄핵을 시켜본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 그럼 헌재에서 지금 2명이 보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의 재판관을 새롭게 2명을 더 넣어서 자기 편만 넣어서 거기 탄핵을 이제 헌재로 들어가면 대법관들을 하나도 없이 다 탄핵시켜본다는 거죠. 탄핵시키면 헌재에서 자기 편만 했으니까 전부 뭡니까 인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관들 새롭게 다 임명해서 결국적으로 자기는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 고등분의 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 선거 전에 우리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아야 되고 엄청난 공격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공격이 하나의 직접 공격도 있지만 이런 미디어로 이런 공격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지 공격이라죠. 그래서 이런 유튜브 대형 유튜브에 많이 가시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이쪽에 자유 우파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키워서 전방위적으로 공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자들은 어차피 뭡니까 우리 김우주의 방송 안 보고 그래서 좌파 방송 안 보듯이 우리 방송을 좌파들이 안 보는 거죠. 그 대신 중간에 있는 중도층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많이 키워줘야만이 그 사람들을 무찌르는데 힘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문수 캠프에도 힘을 줘야 되고 한덕수 캠프에도 힘을 줘서 넘치는 힘이 됐을 때 서로 아름다운 뒤를 하고 아름다운 다리를 해야만이 우리 이재명을 꼴도 보기 전에 이재명이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절체절명의 체제 전쟁이죠. 옛날에 좌우 전쟁이 아닙니다. 종북으로 가느냐, 종중으로 가느냐. 참 이렇게 우리나라는 절체절명의 백척간두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주 영험한 여기에 물이 좋고 아주 산세 좋은 무학사를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나은 분들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산세가 아주 좋습니다. 앞에는 또 물이 아주 잘 흐르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뱃산 임수가 잘 자리 잡은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셨고요. 또 이렇게 참 이렇게 클래티가 나왔던 팔공쌤 TV도 많이 들어주셔 힘을 주신 그런 덕분으로 기도가 잘 됐는 것 같습니다. 또 팔공쌤 예언이 다 맞아 들은데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힘이 굉장히 필요했다. 또 그렇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댓글을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했었기 때문에 저도 예측을 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새로운 곳을 가서 기도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어제의 영광은 바로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의 노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재명이가 떨어지고 결국적으로 민주당이 박살나는 그날까지 또 모두가 우리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들고
되고 있습니다. 저 바로 앞에가 도랑인데요. 큰 시내가 도랑입니다. 저 도랑은 아주 사시사철 큰 물줄기가 있고요.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데 그쪽에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도로를 중간으로 한쪽은 대웅전이 있고요. 경상북도로 오시면 경상북도 포항시 죽장면입니다. 죽장면 무악사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산세가 너무 좋고요. 여기도 우리가 이제 기도발이라 그러는데요. 아주 명당입니다. 이런 데서 기도를 하시면 소원이 꼭 이루어집니다. 한번 꼭 와보십시오. 죽장면 무악사에서 팔봉쌤입니다.